안녕하세요, 학구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이렇게 AI 쓰다가 큰일 난다입니다. 왜 갑자기 AI? 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진로가 꼭 직업하고만 연관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큰 의미의 삶,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폭넓은 뜻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진로를 이야기할 때 삶도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자 한 번 더 공유를 드렸고요. 제가 실제로 강사 생활을 하기도 하고 제 개인 작업을 위해서 AI 툴을 많이 사용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AI 툴을 쓰다 보면서 와, 진짜 이렇게 사용하면은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데미지를 받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 챗GPT를 많이 사용해요.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GPT를 활용해가지고 강의할 때도 나는 이런 내용을 전달하고 싶어, 사람들에게 조금 더 다가가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얼개를 짜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걔가 짜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도움을 많이 받는데, 제가 한창 너무 정신없이 바쁠 때 이 GPT를 돌려가지고 막 얼개도 짜고 제 생각에 디벨롭 할 때도 그 친구를 써가지고 활용을 했는데, 어느 순간 강의안을 만들거나 콘텐츠를 만들 때 이 GPT부터 켜는 거예요. 예전에 이 AI가 이렇게 상용화되지 않았을 때는 무조건 이제 앉아가지고 공책을 펴고 오늘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 제가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하다 보면 실수하고 거기서 통해 배우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어떤 나의 개인 비서? GPT, AI가 생기니까 제가 생각하는 연습이나 시간이 확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챗GPT4를 구독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냥 구독을 끊었습니다. 좀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GPT4랑 또 3 버전이 다르잖아요. 그 출력하는 값들이 퀄리티가 다른데 제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이 GPT한테 너무 의존하게 될 것 같고 제 글쓰기 실력이나 제 창의력에 그렇게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AI를 너무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갖춰야 할 실력인 글쓰기 실력, 창의력, 혹은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능력, 내가 겪은 에피소드나 사건 등에서 그 인사이트를 꺼내는 능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AI를 쓰실 때 정말 이 친구는 내 거 한 80% 하되 여기서 조금 디벨롭 할 부분 20% 정도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 AI가 얼마나 일의 효율성을 늘려주는데 한 시간에 한 개의 일을 할 수 있을 때 3개, 4개, 5개를 할 수 있잖아. 그걸 통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이 한 번의 일을 통해서 얼마 돈을 벌고 시간을 줄이고 하는 게 단기적으로는 그게 나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내 생각을 하지 않고 그 GPT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거기서 나오는 결과물들로만 콘텐츠를 만들고 일을 하다 보면은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이 지났을 때 과연 그 10년, 2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거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취업을 하거나 인터넷에 들어갈 때 자기소개서를 많이 쓰잖아요. 이때 이제 보통 GPT나 혹은 AI 리튼이라던가 되게 다양한 툴을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궁금해서 그런 거 한번 써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쓰셔서 합격하면은 당연히 좋겠죠. 내가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게 된 거니까. 근데 이거를 쓸 때와 안 쓸 때를 구분해 놓으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이 자소서는 이렇게 썼어요. 근데 회사에 들어가요. 근데 회사에서는 내 모든 순간에 내 머리에 GPT를 넣어놓고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직장에서 티타임을 가져거나 혹은 회의 시간 때 이러이러한 것들을 보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세요? 당신의 생각은 어떠세요? 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조금 더 개발할 부분이라던가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인가요? 당신이 이때까지 겪었던 팀 프로젝트라던가 개인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은 인사이트를 여기다가 적용해서 한번 새로운 인사이트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때 나에게 필요한 인사이트를 꺼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GPT를 돌릴 수가 없잖아요. 물론 이제 순발력을 활용해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옛날부터 이 GPT라던가 혹은 AI를 통해서만 답을 얻는 거를 너무 습관화 시켜놓다 보면은 정말 중요할 때에 내 생각을 이야기해야 될 때 그때 제대로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는 AI가 대체하지 못하는 것들이 더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내 고유성, 특별함, 혹은 인간성, 이런 것들이 있겠죠. 만약에 제가 GPT로 돌려가지고 자소서를 만들어서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합격이 됐단 말이죠. 근데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물론 내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자소서면은 또 다르겠지만 정말 이 베이스에서부터 끝까지 내 얘기가 아니라 GPT가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쳐요. 그러면 그 면접을 대하는 나의 모습, 그리고 이후에라도 그 면접관을 만났을 때 그 자소서를 기반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겠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이거 내 이야기가 아닌데? 내 이야기라고 말을 하면서 다시 또 그때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되짚어 봐야 하는 그런 내 모습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AI를 적절하게 잘 쓰면은 좋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강의를 가거나 이제 친구분들 만나면은 어떤 AI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어떤 부분에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활용해보세요 라고 하지만은 AI나 혹은 어떤 큰 프로덕트를 만든 사람, 세상을 바꾸는 어떤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AI로만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일까요? 분명히 그 AI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내려고는 하겠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보통 그런 CEO들을 보면 휴대폰은 되도록 멀리하고 책을 많이 읽거나 사색하는 시간을 가지거나 본인의 창의성을 기반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리고 또 우리 학부모 분들도 이 AI를 현명하게 사용하시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AI에게 프롬프트를 맡길 때도 만약에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요. 그럼 컨텐츠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80% 정도는 내 이야기를 담아요. 나는 이런 삶을 살았고 이런 사람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어. 그리고 색감은 이런 걸 사용하고 싶고 그리고 나의 페르소나는 이런 거야.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말투나 혹은 그런 전달법을 알려줘 라고 그런 식으로 내 이야기를 80% 정도 담고 이제 전달하는 딜리버리 과정이나 혹은 뭐 비주얼적인 이런 것들을 조언 받으시면 어떨까? 나머지 20%겠죠. 그런 것들이.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AI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아예 애초부터 제가 이 조절이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구독 해지를 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고요. 물론 그렇게 해도 리튼이라 퍼블릭시티라던가 사실 쓸 게 많죠. 그래서 뭐 구독 해지만이 답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이 AI를 내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활용할 것인가 라는 그런 것들을 좀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 컨텐츠 만들 때 뭐 고민이 들거나 아니면은 아이디어가 안 떠오를 때 AI하고 대화하면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기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내 것을 만들기 위한 발판의 역할로서 이렇게 윤활제 역할로 하는 거는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그 역할을 팀이 있으면 팀 회의에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변 동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뭐 프리랜서라던가 1인 기업 이런 분들은 그런 게 어려우니 이렇게 AI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고 하루 지나면 또 새로운 또 프로덕트가 나오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세상이 빠르게 변화한다. 정말 1년 뒤, 2년 뒤, 5년 뒤의 삶이 사실 상상이 안 가요.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했었을 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빠른 변화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본질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나의 이 고유성 그리고 독특성은 무엇인지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그 나만에게 기준이 있으면 그런 많은 변화들이 와도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변화를 양분 삼아서 조금 더 그 잣대가 탄탄해지는 거겠죠. 가끔 여러분들도 나의 삶의 기준을 잘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날씨가 추운데 이번 겨울은 엄청 춥대요. 핫팩 잘 두르시고 감기 걸리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이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이나 DM으로 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꿈꾸는 하루 보내세요. 안녕.